자, 총선과 디올백. 아마 이게 지금 오늘이 1월 말 가고 있잖아요. 지금 1월 방송 시점이 1월 지금 하순에서도 이제 말일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총선 얼마나 남았을까요? 날짜로 말고 2월, 2달, 4월, 2월, 3월, 4월 10일이야. 2달 반? 2달 10일? 지금 2달 반도 안 남은 거지. 대략 2달 10일 정도 남았어요. 다행인 건 2월이 29일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지금 후보 적합도 조사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 상황이 벌어지면 2월 훌쩍 가요. 2월은 또 짧기도 해. 네. 그러면 3월 달 돼서는 이제 경선 막바지까지 가요. 그리고 경선에서 출마자들 대부분 가려져요. 그리고 15일 정도 본격 선거운동을 해요. 4월 10일이니까 15일이면 3월 25일 정도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 김건희 디올백은 그 전에 어떤 해법이 있어? 뭐 일단 그 재의결 넘어왔으니까 한 번 더 본회의에 올리는 건 어쨌거나 한 번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꽃놀이패라고 하는 게 네. 부결됐던 민주당한테는 손해볼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200석 주세요 할 수 있거든. 200석 주면 거부권이 무력화되니까. 근데 이제 200표 넘게 나오면은 또 이게 저런 인간들이 하면서 그 특검 구성되는 과정에서 또 계속 논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도 벅찬데 디올백이 등장한 상황이 엎친 데 덮친 격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서울의 소리가 나라를 구하고 있다고 봐. 기억나요? 이명수 기자가 왜 저 김건희 녹취 깠던 그렇죠. 거 기억나요? 그리고 김건희의 민낯을 봤잖아. 내가 정권 잡으면. 근데 이게 또 디올백까지 간 거 아니에요. 서울의 소리한테 박수 진짜. 이거는 누구도 해내지 못한 거를 서울의 소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여러분 서울의 소리가 수익 창출 권한이 정지됐거든요. 후원 좀 해주시고 막 그러세요. 그러니까 수익 창출 권한이 정지된 그 이유 자체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 괴롭히는 컨텐츠래요. 김건희 괴롭히는 네, 콘텐츠. 김건희를 꾸준하게 괴롭히고 있다고 지금 수익 창출이 정지됐답니다. 자, 어쨌건 상황이 이렇게 됐어. 골치 아프지. 사과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특검을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 없고 그 상태에서 윤석열이가 새벽까지 취해 있다는 정황들이 발견되잖아요. 그동안 다들 그렇게 상상은 하고 있었잖아요. 의심하고 다들 짐작하고 있었는데 지금 경찰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온다는 소리가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새벽까지 취해 있고 집에 가봐야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러니까 대통령인데 경호원들하고 경찰 대동해가지고 나 좀 나갔다 올게 하고 그 있었잖아. 지금 저 우리 교포전을 밤새 어디 가서 술을 퍼마시길래 지각한 이유가 그거라고. 그러니까 그 임기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출근 시간 체크하던 유튜브 채널 삭제됐잖아요. 아, 삭제됐어요? 그 채널 정지됐잖아요. 아, 그걸 예. 이제 못하게 했죠. 예. 네, 뭐가 두려워서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 유튜브 채널 그 취재 결과에 따르면 열 손가락이 꼽힌다. 정상적으로 출근한 날이. 그 취재하신 분이 네덜란드까지 갔다 오신 네. 분이고. 그래서 그 다음 그러니까 대통령 오밤중에 음주 행차 잦다. 자정 넘어 나가서 새벽에 들어온다. 교통통제에 애먹는다. 잦은 지각은 자정 넘은 음주 때문이다. 사실은 제대로 된 대통령 같으면 술을 자체를 아예 안 먹어야 돼요. 거기다가 저렇게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어딘가로 전화를 한다고 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전화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뭐 하루의 낙 중에 하나라고. 맞죠. 그러면 전화 한 번 받으면은 기본 2시간씩 통화하게 되고. 자니? 그럼 나 대통령이랑 2시간 통화했다는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유세를 끌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옷벗은 후배 검사한테 야, 야수야 하고 전화하고 취해가지고 원로들한테는 전화해가지고 형님. 성렬이에요 이러고 그리고 국회의원들한테 전화하면 그 국회의원들 저번에 기억나죠? 윤석열 대통령이 나한테 밤에 전화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국회의원이 있었죠. 전화했다. 네덜란드 전화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아까 그 마차님 이야기처럼 헤어진 여친한테 술 처먹고 전화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니? 그러면서 이게 대통령이란 자리에 이제 윤석열 8일을 하게끔 만드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벌어진다. 근데 윤석열만 잘 못 자겠냐고.
김건희도 잠 못 잘 거 아닙니까? 지금 특검인지 뭔지 해가지고 우리 아저씨가 이걸 막아줘야 되는데 지금 못 막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 되면 어떡하나. 시원찮아. 그래서 국민의힘 돌아가는 걸 봤더니 어디서 그 한동훈 아삼육이라고는 김경률이가 나와가지고 사과를 한 해 만에 이런 소리하고 자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저기 한동훈이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김경률 입 좀 닥치라고 하면 안 되냐고. 왜 김건희가 한동훈보다 한 살 많거든요. 그래서 왜 저 이명수 기자랑 통화하는 거 보면 한동훈이라고 표현을 직접 이렇게 아래 수화로 네. 보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김경률이가 달라진 게 없으니까 빡쳐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윤석열이가 그때는 직접 못하겠어서 이관서 비서실장 보내가지고 사퇴하랍니다 해갖고 이 사단이 난 거잖아. 예. 아우 씨. 그러니까 술 먹으면 이런 거예요. 심평이 페이스북에 글을 써 저렇게. 그 내용은 볼 건 없고요. 여기 윤석열이가 좋아요를 눌러버려. 새벽 2시에. 아 근데 이거 왜 내용이 웃기냐면 여기에 좋아요 눌렀다는 게 웃기는 게 이제는 나의 때가 지나갔다고 이런 내용이에요. 나의 때가 지나갔다. 여기 대통령이 좋아요를 누르고 있으니 집권 2년 차에. 구태여 외면해 오던 쓸쓸한 과거 성을 내고 달려든다. 아 그러니까 그 좋아했다는 건 술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성을 내고 달려든다. 저거를 딱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잣됐다. 내가 술은 자주 안 마시거든요.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 복귀하고 나서는 아예 안 마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테러를 당하거나 단식할 때는 이제 내가 힘드니까 소주 한 병씩 먹고 가급적 실수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도 갑자기 새벽에 방송을 켜버릴까 하는 유혹을 느낄 때 있어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왜 참았어요? 참아야지. 왜냐면 내가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새벽 방송할 때 슈퍼챗이 제일 많이 터지는데. 새벽은 또 새벽에 계시는 분들이 좀 걷어가셔야지. 새날까지 거기서 끼어들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이 계속해서 저런 식으로 실수하고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전화하고 그걸로 출마하게 만들고 하는 이 과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윤석열이가 그 민심이 안 좋으니까 검사들을 노골적으로도 데려오지도 못해. 그러니까 자기 관련 당 검사들을 엄청 챙겨줘가지고 출마 안 할 놈들 벌써 저기 공기업 같은데 69명 꽂아놓은 거야. 검사 출신만. 전문성도 없이. 야 수사를 하던 애들이 무슨 사회적 전문성이 있어. 뭐 근데 검사들 주장으로는 내가 뭐 교육사범 한번 수사하면은 교육 전문가가 되고 무슨 경제사범 한번 그 수사하면은 금융 전문가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검찰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걸 믿더라고요. 실제로 수사 한번 하면은 정말 빠삭하게 알게 된다고. 이 69명이 전부 다 기업으로 들어가서 이걸 이렇게 받게 된 기업들은 어떤 생각할까요? 이거 다 지금 프락치들 하나씩 심어놓은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내가 뭐 하나 책 잡히면 이 정권에서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들 하고 있지 않겠어요? 편안할까요? 아이고.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하고 김건희 입장에서는 그냥 입장 한번 바꿔 생각해 봅시다. 사이코패스라도 지지율이 점점점 안 나오고 있는데 총선이 지금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다음 달이 총선이에요. 그거는 일반 총선하고 달라. 승패가 있는 문제가 아니야. 윤석열이 이미 다수 국민을 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수 국민은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싶어 해. 근데 만병이 어떤 약을 써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김건희가 제일 지금 두려워하는 게 구속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가진 재산 절반 뚝 떼내고 뭐 이렇게 사건을 사고를 무마할 수 있다면 그것도 아마 선택지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게 김건희가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력을 쌓았지만 구속되는 경험은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속되는 그 과정이나 그 구치소 안에서의 그런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심이 굉장히 클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전에 했던 예능 방송 중에 슬기로운 감옥 생활이라는 예능 방송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직접 이제 재판정에서 나와가지고 감옥에 수감되는 그 모든 과정을 정말 디테일하게 찍은 그 예능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참고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윤석열이가 감옥도 안 가봤을 거고 김건희처럼 맞아본 적도 없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맞은 거 말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 가장 공포스럽다고들 해요. 네. 접견을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부 상황을 봤겠지. 아니, 엄마도 그러니까 있고 한데. 그런 상황이라 잠이 안 오는 건 당연한 건데 윤석열은 왜 술 마시고 다닐까요? 알코올 중독인 것도 있겠지만 머리 복잡할 때는 최고예요 그게. 자기한테 아부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술 한잔 해줘야 이게 마음이 그때 진정이 돼. 근데 술을 어중간하게 먹잖아요. 그러면 관저에 들어왔잖아. 술이 약간 깨버렸어. 기분은 남아있는데 그때 잠 못 들면 미쳐버리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날 한동훈이가 객인 날 한번 입장 바꿔 생각을 한번 해봐봐. 참을 수 있었겠어? 내가 윤석열한테 욕설하는 것보다 훨씬 2만 배는 기분 나쁜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윤석열이 놀랐겠습니까? 자기가 한동훈을 20년 넘게 알아왔는데 동훈이가 내 말을 듣지 않은 일이 처음으로 벌어진 거예요. 어떤 지시를 하더라도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하던 애가 정색을 하고 거부를 했단 말이죠. 그 지시를 한 사람이 뭐 김건희가 지시를 한 거다, 윤석열이 한 거다 말은 많지만 결국에는 윤석열 입을 통해서 지시가 전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들어 먹어야 되는데 그게 대놓고 거절을 하니까 엄청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동훈이 하지 말고 원희룡 비대위원장 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날 밤 원희룡은 또 얼마나 설레가지고 또 잠을 못 잤겠습니까? 그래도 고속도로도 어지간히 잘 막고 했으니까 한 번 더 맡겨보자고 했잖아 내가. 내가 지금 디올백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냐고. 아. 자존심 상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방법이 있다면 상관이 없어요. 김건희가 사과하면 끝날까요? 안 끝난단 말이야. 저쪽 말이 맞아.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닌데 사과하고 끝내려고 그러니까 문제지. 그러면 사과할 수 있으면 사과를 하겠지만 사과해도 안 끝나니까 사과를 못하고 있으니 국민의힘 내에서 사과하라고 하는 새끼들이 더 꼴보기 싫은 거야. 이게 골 때리죠 지금.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사과한다고 뾰족한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저쪽에 맞는 논리가 그거잖아. 반환을 하고 싶어도 국고에 귀속돼 있어서 반환 못한다. 그 사과를 하면 국민들은 사과로 끝날 문제야 이게?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할 거고 사과를 안 하면요. 총선이 닥쳤는데 왜 사과도 안 하냐고 국민의힘 내에서 난리. 그러면 이제 잠이 오겠냐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버스 기사는 800원 그거 요금에서 800원 커피 먹었다고 구속되는데 300만 원짜리를 뇌물로 받아놓고 아무 일도 없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돌아가시는 아유. 거죠. 나는 솔직히 말해서요. 이런 상황 되면 나는 대통령 내려놓는다. 아니 이 방법이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 사실 윤석열 입장에서 지금 좋아서 지금 붙잡고 있겠습니까? 쫄리니까. 이거를 놓는 순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공포심에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그 꼴밖에 안 되는 거죠. 비유한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도 되게 많은데 박근혜 때 이제 탄핵할 거냐 말 거냐는 그게 논란이 있을 때 그 당시 새누리당 여권 내에서 박근혜한테 하야를 권유를 해요. 그러면 법적인 문제는 없던 걸로 해주는 딜을 했어요. 박근혜가 거절하잖아요. 윤석열한테 조만간 누가 가지 않을까? 하야하세요. 그러면 수사 안 한다고. 차라리 윤석열을 설득하는 것보다 천공을 설득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아유, 자 그런데 어제 사실 저 지금 그 국민의힘이 마포울에 김경률, 계양을의 원희룡을 전략 공천하는 길을 텄다 이건데 이거는 기사를 오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략 공천 길을 터놓은 거는 사실은 윤석열 뜻이에요. 뭐냐면 저기는 예를 들어 마포울하고 계양을이 들어가 있는 거지만 이게 윤석열 측근 검사들을 꼽기 위해서 룰 변경을 해놨던 게 공교롭게서 어제 나온 거예요. 근데 헤드라인만 보면 마치 한동훈의 뜻을 들어준 것처럼 또 썼죠. 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타당 후보의 대비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면 단수 공천하는 전략 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읽어줘 봐요. 얘네들이 지금 어떤 대가리를 쓰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국민의힘 우선 추천 지역구 기준입니다. 역대 공직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이 된 적이 없는 지역. 저건 당연한 거예요. 완전 험지. 음, 호남 같은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다음. 최근 국회의원 선거 재보궐 포함해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 현역 국회의원 및 직전 원외 당협위원장이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배제된 지역.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해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 전 사고 당협. 그리고 현역 의원 및 당협위원장 불출마 지역. 공관위가 제적 3분의 2 이상 의결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우선 추천은 최대 50곳까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역에 내려가면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는 대통령의 사람들, 윤석열의 사람들을 내리꽂겠다고 하면서 복잡하게 꼬아놨고 민주당에도 일부 있는 룰이긴 한데 여기에 지금 3회 연속 패배한 지역 뭐 이런 등등등 해가지고 이게 마치 한동훈을 위한 룰 변경이 준 것처럼 언론들은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고요. 말은 복잡하게 했지만은 그냥 한마디로 마음대로 꼽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측근들 자리 비워놓기 전략 공천 기준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불출마 선언이 민주당은 11명이에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2명밖에 없어요. 국민의힘 2명이 누구죠? 장제원, 김웅. 그러니까 김웅은 지금 불출마하고 나니까 마음껏 이야기하고 있잖아. 세상 그렇게 사는 거야. 예. 공천에 목매여 있으니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도 건의하는 놈들이잖아요. 민주당 불출마 명단 한번 보겠습니다. 오영환, 이탄희, 최종윤, 김홍걸, 홍성국, 강민정, 임종성, 김민기, 우상호, 김진표, 박병석. 저 중에 가장 최근에 이제 그 불출마 선언을 한 사람이 김홍걸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자 받은 게 이틀 전인가 그러고 기억하는데 정말 화가 났었거든요. 출마한다고 문자 받았을 때. 그러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정신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 민주당에 끼친 해를 생각하면 진짜 엄청 화가 나는데 그래도 대놓고 욕은 안 하잖아요. 그것도 자기 보좌관이 준비한 지역에 예. 또 들어가겠다고 그러니까 했었죠. 왜 그러면 김홍걸 의원한테 그래 사람들이 그 민주당 의원들이 그 당원들이 욕을 안 하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애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출마 선언했을 때 진짜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결과가 안 되니까 아무리 이게 돌려봐도 이게 뭔가 뾰족한 수가 안 보이니까 포기했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쟤네들은 컷오프 7명 하겠다는 거예요. 현재. 예. 민주당은 지금 11명이 이미 불출마를 했어요. 더 나올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경선 판도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여러분들 생각보다 더 급박하게 돌아가요. 웬만한 현역들 저 사람 반개혁파야 그냥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용어를 쓰지만 그 사람들 대부분 떨어질 거예요. 이번에 양문석 전해철 여론조사 보고 나 깜짝 놀랐잖아. 저도요. 16년 동안 그 자리 지켰던 사람이에요. 전해철이 안산 상록갑 거기를 양문석 박사가 7개월 만에 이겨버리는데요. 전체 유권자들은 거의 박빙이야.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20% 앞서. 그 정도 되면 지역구에 좀 개혁 이미지 있는 사람 내려가면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산 지역에 있는 민주당 당원들이 전해철 의원에 대한 그 분노가 얼마나 큰지 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진짜 심각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전해철 의원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자기 공천이네 친명 공천이네 얘기하지만 그건 개소리고 민주당의 방침은 사고 지역구이거나 전략 공천 지역은 현역이 불출마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웬만하면 경선 붙이겠다는 건 옛날부터 민주당의 입장이었어. 웬만하면 경선 붙이자.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은 사실 알고 보면 윤석열 측근 내리 꽂으려고 전략 공천 지역구를 만든 냄새가 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민주당이 새 로고와 PI 공개했죠. 오. 저 PI가 뭐냐면 파티 아이덴티티, 당의 정체성 이런 거죠. 근데 저게 처음에는 좀 잘 안 들어와요.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 있던 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해서 그런 거기도 예, 하고 전 디자인도 꽤 잘 만들었던 디자인이라 새롭게 바뀐 건 좀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또 익숙해지면 지금 오늘 저거 민주당 새 로고와 PI 공개한 옷을 티셔츠를 입고 최고위원회의 한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정치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색깔을 가지고 이게 내 거다 하는 이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색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굴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도 새로운 로고를 만들 때 그러니까 다른 색을 넣고 싶은데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결론은 이제 저렇게 보라색하고 녹색 계열을 추가된 로고를 했는데 저게 굉장히 커다란 야심이 들어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색깔이 3개가 들어가니까 네. 우리가 3개를 차지해. 그렇죠. 자, 봐봐요. 아까 그 사진, 저 단체 사진 한번 보여줘봐요. 설명해 드릴게. 앞에 동그란데 앞에 있는 게 로고예요. 더불어민주당 로고. 그리고 그 뒤에 저 민주당의 글자 쓰여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한 파티 아이덴티티, 기업 같으면 CI.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정당이니까 PI 이런 건데 이거 익숙해지면 여러분들 굉장히 뭐랄까요? 깔끔하고 좋네요. 깔끔하고 좋아 보일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예. 자, 왜 저거 하는지 아세요? 왜요? 뭐 돈 쓰려고 이런 게 아니라 오래 한 집에 살다 보면 전통이 있는 집이긴 해. 근데 약간 좀 지루의 삶이. 그래서 가구 배치 바꾸는 거야. 그런 거야. 그런 거. 가구 배치 바꾸는. 근데 저는 이번에 저 보라색을 추구한 게 개인적으로는 흡족합니다. 이게 뭔가 이제 진보 진영을 더 크게 아우르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거. 예, 그러니까. 예. 자, 민주당이 지금 선거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봐요. 큰 시작 안 하고 중간중간에 또 총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논란들이 있겠어요. 언론은 기울어져 있지. 검찰은 지금 민주당 잡겠다고 난리지. 총선 고비만 넘으면은 윤석열 그냥 저는 끌려 내려온다고 봐요. 그냥 희망회로 돌리는 얘기가 아니라 총선만 무난하게 그런 대로 잘 치르면 윤석열 끌려 내려온다고 봐요. 지금 이미 한동훈 사태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총선에 지면 한동훈 탓이라고 하겠어요? 윤석열 탓이라고 하겠어요? 윤석열 탓이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민주당이 한 165석만 해도 이렇게 저렇게 하면 윤석열 끌려 내려온다니까 더 욕심을 부리자면 민주당이 한 200석 이상 하면 좋겠지만 실망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지. 151석 얻고 일당이 되는 게 목표다. 그거는 굉장히 보수적인 해석이고 속마음 그렇지 않을 거다고 보는 거고 저는 이 총선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남아있는 이 2달 15일 정도 이 시간만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예요. 올해는 반드시 기필코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채워주세요. 댓글창에. 올해는 반드시 기필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일이 다음 국회가 열리기 전에 이루어지느냐, 다음 국회에서 이루어지느냐, 그 차이일 뿐이라고 봅니다. 내가 태어나서 이런 정권 처음 봐요. 진짜로. 아시죠? 여러분들 어떤 마음인지.